그날 밤 저는 낯선 골목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남자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사랑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제가 왜 한국 남자만을 고집하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왜 하필 한국 남자였어? 사람들은 저에게 늘 이렇게 물어봐요. 벨라루스에도 멋진 남자 많잖아. 왜 한국 남자야?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단지 그날 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루스 민스크 국립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발레리나 알렉산드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다른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단 한 사람만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솔직하게 처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발레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죠.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취한 남자들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Are you okay? 낯선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한 동양 남자가 비를 맞은 채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단 몇 초 만에 취객들을 조용히 물러나게 했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죠. 그 사람이 바로 민혁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남자, 그리고 제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보여준 배려, 섬세함, 그리고 진심은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누구와도 전혀 달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건 언어도 국적도 문화도 결국은 마음이라는 걸요. 이 영상은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는 한국 남자 민혁과의 충격적인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이야기의 첫 장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민혁과의 첫 만남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비 내리는 밤,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저를 향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조심스레 제 머리 위로 씌워주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배려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느꼈어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진심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낯선 남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의 행동은 신중했으며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어요. 발레리나시군요. 그가 제가 가방 속에 넣어둔 토슈즈를 보고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전 사실 발레를 정말 좋아해요. 벨라루스에서 발레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발레 예술, 한국과 벨라루스의 문화,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고 차를 내어주며 건넨 수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저는 소파에서, 그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 어떤 벨라루스 남자도 그런 배려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아침 식탁엔 한국식 밥상과 국,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그는 어색한 듯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괜찮으셨다면 좋겠어요. 그날 그는 한 가지를 꺼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제가 공연 중에 잃어버렸던 발레 장식 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혁은 말했어요. 사실 저는 당신의 팬이었어요. 3개월 전 당신의 공연을 보고 반했어요. 그 후로 모든 공연을 보러 다녔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녹아내렸어요. 이 남자는 단순히 나를 보고 반한 게 아니라 내 예술을 존중했고 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정식으로 첫 데이트를 했고 그는 허브차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어젯밤에 비를 맞았으니까 감기 걸릴까 봐요. 벨라루스 전통차 중 가장 좋은 걸 찾았어요. 이 남자의 배려는 정말 디테일이 달랐어요. 검색해서 허브차를 알아보고 제가 좋아할 걸 고민하고 단순히 말로만 괜찮아? 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한국 음식, 한국의 예의, 가족 중심 문화, 그가 이야기해준 한국은 따뜻했고 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특히 그가 말했던 한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기본이에요. 당신이 먼저예요, 언제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과 있으면 매 순간이 특별해지고 세상 모든 감정이 더 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쳤어요. 국제 발레 대회를 준비하던 중 발목 부상을 입었고 절망감에 민혁에게 전화하며 울었죠. 민혁은 말없이 단 30분 만에 제 곁으로 달려왔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초 파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는 친구까지 데려와 제 상태를 살펴주었어요. 그는 매일 밤 제 발목을 찜질해주고 다음날 중요한 업무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 제 연습을 도와주었어요. 내일 발표 있다면서요. 당신의 대회가 더 중요해요. 내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당신의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발목이 회복되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을 때 그 순간조차도 민혁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와 조명 속에서 저를 봤겠지만 민혁은 제가 얼마나 그 순간을 위해 아파했고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는 것을요. 그러던 중 민혁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작은 여행 어때요? 그가 말한 목적지는 비체스크. 벨라루스의 유명한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시였어요. 표 구하기도 어렵고 숙소도 부족한 그곳을 민혁은 미리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기차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알고 있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숙소의 창문 밖으로 늪이나 강이 보였고 침대 위에는 제 이름이 새겨진 벨라루스 쿠키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고. 그날 저녁 우리는 야외 콘서트를 보며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조명이 어둡게 바뀌고 전통 음악이 흐르는 순간 민혁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샤, 나 사랑해요. 그 말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이 매일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나도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전에도 사랑을 나눈 적은 있었지만 민혁과의 첫날 밤은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그는 마치 제 감정을 읽는 듯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저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계속 눈을 마주치며 확인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랑을 느꼈어요. 그건 단지 육체적인 교감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연결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민스크로 돌아왔고 민혁은 제 가족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그건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죠. 특히 군인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외국인 남자를 경계하셨거든요. 식탁에 앉자마자 아버지는 묻기 시작했어요. 자네 어디서 왔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옆 나라. 하지만 민혁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 경제, 문화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했고 아버지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혁이 갑자기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정말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사샤의 가족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순간 모두가 놀랐고 심지어 아버지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네 우리말을 할 줄 아나? 사샤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녀의 문화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혁에게 보드카를 따라주셨어요. 벨라루스에서 이것은 인정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민혁은 저를 승리광장으로 초대했어요. 오늘 저녁 7시 연습복 입고 와줘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조명이 켜졌어요. 그리고 민혁이 발레복을 입고 등장했어요. 너무나 서툴렀지만 그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얼마나 저를 위해 무대를 만든 건지 느껴졌어요. 춤이 끝날 무렵 민혁은 저를 들어올렸고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반지 상자를 보았어요. 무릎을 꿇은 민혁이 말했어요. 사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매일 더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은 배로 나누고 싶어요. 나와 함께 춤추듯 인생을 함께 걸어주겠어요? 그 안엔 한글과 키릴 문자로 영원히가 새겨진 반지가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네, 민혁.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광장 주변에 숨겨졌던 제 친구들, 민혁의 친구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가 나와서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 사샤. 사랑해요, 딸아. 웰컴 투 아워 패멀리. 민혁은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사랑 고백, 프로포즈, 그리고 모든 이들의 축복까지. 민혁의 프로포즈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깊고 진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괜찮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한 대로 벨라루스와 한국 두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먼저 민스크의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전통 벨라루스 스타일의 결혼식을 치렀어요. 민혁은 정장을 입고도 벨라루스 전통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를 메었고 저는 순백의 드레스 위에 민스크 자수를 곁들인 장신구를 착용했어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 민혁의 몇몇 한국 친구들도 참석했고 민혁은 모든 절차를 존중하며 심지어 러시아어로 서약까지 읽었어요. 그 순간 조용하던 교회 안에서 박수가 터졌고 저는 또 한 번 이 남자의 진심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한 달 뒤 우리는 한국으로 날아가 서울에서 한국 전통 혼례를 올렸어요. 처음 입어본 한복은 마치 한국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고 민혁도 전통 혼례복을 입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점점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배워갔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강남의 조용한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죠. 한국어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고 발레리나로서의 경력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밤마다 불안했어요. 여기서도 나를 알아봐 줄까? 내가 이곳에서도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민혁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세상도 알게 될 거예요. 그의 응원 덕분에 저는 서울의 한 무용학교에서 한국 전통춤과 발레를 융합한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한벨 프로젝트. 한국의 부채춤과 클래식 발레를 결합한 이 공연은 곧 언론과 문화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았던 공연이 이제는 아시아 투어까지 확장되었고 민혁은 자신의 회사를 설득해 이 프로젝트의 공식 후원까지 이끌어냈어요.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 민혁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춤은 단지 예술이 아니에요. 두 문화를 연결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다리가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서 이 낯선 땅에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민혁이란 사람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민혁과의 결혼 생활은 단순한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매일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이에요. 민혁의 어머니는 매주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웃으며 몸짓으로 대화했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성공했을 땐 할아버지가 이제 진짜 며느리 다 됐네 라고 말해주셨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벨라루스식 감자 팬케이크 드라니키를 만들어 드렸어요. 민혁의 할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우리 가족 중 한 사람 같구나. 그 말은 그 어떤 칭찬보다 더 따뜻하게 제 마음을 적셨어요.
시간이 흘렀고 이젠 저는 서울에서 조금은 익숙한 얼굴이 되었어요. 공연도 계속하고 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김치도 담글 줄 알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민혁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민혁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작은 메모를 남기고 출근하고 퇴근 후엔 제 하루를 먼저 물어봐주고 제가 힘들 땐 말없이 안아주는 사람. 그는 항상 말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그리고 그 말처럼 민혁은 매일 행동으로 저를 사랑해줘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고 그 옆에서 민혁이 조용히 차를 우려주고 있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생각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혹시 여러분도 혼자 외롭다고 느낀 적 있으셨나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 한 사람의 배려, 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한 사람의 기다림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 남자와의 사랑은 단지 낯선 나라 사람과 연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존중받는 감정,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이런 감동적인 국제 커플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진짜 사람들이 경험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와 마음의 연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인 국제 커플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쩌면 다음엔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저희의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국경도 넘을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진짜 사랑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